낸시 펠로시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바이든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법적인 권한이 없다라고 한마디 해서 지금 뉴스에 떴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다른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대통령이 의견의 충돌을 지금 일으키고 있다라는 또 다른 이슈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어서 주목됩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 총무는 수개월 동안 바이든이 모든 대학의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야 된다라고 거의 매일 트윗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은 본인의 대선 공약 중에 들어가 있죠. 이 학자금을 10,000불까지 탕감해 주겠다라는 게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펠로시 의장은 주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학생 대출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일방적으로 탕감해 줄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슈머 등 진보 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3월부터 대출금 및 이자 지급을 미루던 법률 조항을 이용해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때 이미 학생들의 그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부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팬데믹 때문에 일터를 좀 나가지 못하는 실직자가 되는 상황인데 내가 학자금 융자한 거 어떻게 갚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작년 초에 이제 어떤 행정명령을 내렸냐 하면은 지금 이제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 동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갚아도 일단은 미루는 것으로, 나중에 학자금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갚는 것을 미루는 것으로 조치를 취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법적 자격이 있는 조치였는데 지금 척 슈머 쪽에서 주장하는 거는 트럼프가 내렸던 그 조치를 이용을 해서 탕감해줘라 라고, 탕감할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낸시 펠로시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건 대통령한테는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 만약에 탕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법을 만들어야 된다. 뭐 결의안을 만들던 법안을 만들던 해서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야지 탕감이 되지 대통령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연방정부의 예산은 대통령이 기한을 해서 대통령이 이런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내놓을 수는 있으나 그 예산을 통과시켜준다, 통과시키지 못한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펠로시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탕감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납입 연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고요. 지금 이제 바이든도 마찬가지 입장으로 지금 연기해 놓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까지는 탕감해 주겠다라고 본인이 공약을 또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척 슈머 입장에서는 급진좌파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이들 다 돈 갚을 돈 다 없애주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돈잔치를 또 그쪽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육부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는 약 3주 전에 세 군데 대학에다가 1,800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학자금 대출 빚을 $550만 탕감해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시범적으로 해본 모양인데, 근데 그리고 나서 발견한 것이 뭐였냐면은 탕감을 해줬더니 탕감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취하는 그런 것을 발견했다. 이거를 역으로 사기쳐먹는 놈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학자금 융자 받은 것을 탕감을 해준다고 학교 측에다가 돈을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약속을 했더니 이것을 사기쳐 먹으려고 하는 놈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탕감해 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3월에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면서 올해 3월입니다. 약 72,000명의 학자금 대출자들에게 $10억 학자금 대출을 취소한 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갈등으로 연결이 될지 아니면 이제 뭐 별거 아닌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끝날지 저희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런 갈등들, 민주당 내부에서의 갈등들이 하나 둘씩 이제 눈에 띌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벌써 이제 바이든이 취임한 지 7개월 됐고요. 그러면은 서서히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가 되긴 했다. 허니문 다 끝났고 결국에 바이든이 여러 가지 지금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뭐 댓글에서도 얘기 나오고 있지만 약간 뭐 치매 아닌가 싶은 그런 모습들도 자꾸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증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른 민주당의 지도부에 있는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이 무조건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 분명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 권한을 부려먹게 그러니까 좀 휘두르게 하느냐 아니면 그 권한을 좀 막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충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바이든이 자기 뜻에 따라서 움직이게끔 만들려고 하는 이런 그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의 어떤 그 세력 다툼, 싸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더 불거지게 될 것이고 이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건 저희가 분명하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지금 밖으로 튀어나온 게 그나마 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학자금 얘기에 관련해서는 뭐 엘리자베스 워렌 이야기도 나오고 아얀나 프레슬리 얘기도 나오고 뭐 존 테스터 상원의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민주당의 지금 중진 의원들 지금 이제 지도자급 의원들의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서로 간의 의견들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센 놈이 이기겠죠. 뭐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강 건너 불구경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정치인들의 세력 다툼, 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애꿎은 선량한 학자금 대출 받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오히려 이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가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가지는 마음일 것이죠.